세상이 무너져가지고 아니 세상이 멸망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이제 실험 기기도 필요하고 실험 시약도 사서 쓰고 하는 사람인데 그때 떨어지면 뭐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약간 그 디스토피아 생각을 가끔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자주 합니다. 이게 걱정도 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쓸모가 있을까를 막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살아남기. 멸망에 대해서 다 같이 멸망하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뭐 어차피 멸망할 거면 다 같이가 낫지 않을까. 아니 그런 것도 생각해요. 근데 진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외계인들이 뭐 침략한다든지 영화에서 보면 뭐 그런 좀비물이라든지 지구가 막 멸망하거나 세상이 멸망하면 뭐 어떻게 될까 막. 아니 상상해봤어요 디스토피아? 저는 그런데 이게 상상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금 가물가물해지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저는 진짜 굉장히 생물학적인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생각보다 그 치사율도 꽤 높고. 우리 장 교수님이 제일 근질근질하신 거 같아요. 아, 이게 매일 생각해요 진짜. 내가 아는데. 진짜. 결혼하셨죠? 아, 네, 했습니다. 아내를 매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구 멸망을 디스토피아를 매일 생각하세요? 디스토피아 때 아내와 가족을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나도 껴줘. 다 붙으세요. 제가 사실 이 과학자분들하고 정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지구 멸망이 만약 오면 나는 뭘 믿고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나를 구할 수 있는지. 디스토피아가 온다면 어떻게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뭐 저부터 얘기해 본다면은 사실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화산 폭발. 아, 현실적이다. 네, 실제로도 미국의 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라는 예. 관광지 지하에 어마어마한 양의 마그마가 있다. 이게 폭발하면 터지면. 정말 지구적 재앙이 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 생각에 화산 폭발은 이게 터지면 주변에 용암이 흘러내리고 지진이 나서 죽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퍼져나오는 뭐 온실가스가 엄청 나오고 가스. 또 지구의 그 대기권을 덮어서 햇빛이 안 들어오고 화산재 이런 거. 몇 년간 그런 것 때문에 기후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아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천문학자 입장에서 천문학적으로. 가장 무서운 거는 사실 태양 폭발이에요. 아, 그렇겠다. 태양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태양이 폭발할 일이 있을까요? 아직 뭐 이전에도 폭발 안 했는데. 아, 근데 태양에는 흑점 주기라는 게 있어요. 11년 주기마다 흑점이 많아지는 주기가 있어요.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표면에서 폭발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태양 팡팡 터지는 자체가 거. 폭발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폭발이 에너지가 나가요. 쏟아져 내려온다. 그렇죠. 이 약간 말이- 화산 폭발 같이 이렇게 팡 하고 그러면 한번. 플라즈마 빔을 받는 거예요, 정말. 방금도 플라즈마 튀었다. 플라즈마 빔을 받는 예. 거예요, 플라즈마 빔을. 근데 그 극대기가 2025년이에요, 지금. 내년 아니에요?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부터 점점 그 폭발이 센 폭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잠깐만. 근데 만약에 이번 2025년에 태양이 정말 흑점이 폭발한다. 태양이 한번 팡 하고 하면은 그럼 그거를 지구가 정말 맞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 캐링턴 이벤트라고 정말 1859년도에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전기를 완벽하게 쓰고 있는 데는 아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쓰이고 있었던 통신 수단이 있었어요. 그게 전보거든요. 띠디디디 하는 전 세계에 있는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 케이블이 모두 다 탔었어요. 심지어는 오로라 있잖아요. 그 태양 폭풍이 일어나서 그 입자들이 태양 입자들이 지구에 들어오면은 강력한 오로라도 생기는데 오로라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적도 지방에서도 보였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전기잖아요. 이게 그냥 다 완전히 올스톱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시기에 만약에 폭발하면 뭐 은행 업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마트폰 모든 게 다 그냥 마비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돈이 없어져. 그러니까 내 자산이 저는 그래서 없어진 거야. 얘기 들으면서 비트코인 사야겠다 생각했던 게 블록체인은 분산돼 있으니까 뭐가 망가져도 어딘가 보존될 거 아니에요. 미안한데 투자 설명회가 아닙니다. 또 돈이 없어지면 빚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 죄송한데 진짜 멸망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밤 꿈을 꾸고 계신 거 아닌가? 빚이 많아요? 지금 빚이 많아요. 적당히 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좀 해서 태양 안에 태양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진정제, 경구형 진정제 같은 거 경구형 진정제나 만들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좀 발사를 하는 걸 연구를 해야겠네요. 자중에 흑점 자중에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생물학에서 생물학자로서는 그래 얘기해봐요.
디스토피아가 이게 그냥 SF적인 이야기 아니라 이미 생명의 역사에서 여러 번 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 이제 지구에서 살았던 종 중에 99%는 다 멸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각각의 종들은 다 이미 디스토피아를 겪고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과거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벤트 중에 하나가 그 지구상에서 가장 긴 장마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 기간이? 우린 보통 한 달? 길으면 2달 정도. 아, 2달도 엄청 셌죠. 2달도 엄청 길죠. 폭우 많이 내리고 뭐. 근데 그때가 200만 년 정도 비가 왔다고 하죠. 200만 년이요? 그때가 메가몬순이라고 불리는 과거 이벤트인데 정확하게는 카르니안절 우기라고 합니다. 이때 해양 생물이 대량 멸종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식물들한테는 좋은 환경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식물을 먹이 삼는 공룡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가 이제 200만 년 동안 비를 때려 맞은 그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그 공룡이 멸종한 걸 알 때도 지층이라는 걸 보는데 그렇긴 하죠. 그 지층에 산소가 얼마나 어떤 게 있나를 화학적으로 보는 게 기후를 읽는 방법이에요. 그래 비가 많이 오는 곳, 뭐 추워서 눈이 오는 곳, 건조한 곳 이게 지층에 있는 원소 분석으로 가능합니다. 사실 인간은 기후 앞에 너무나 취약하잖아요. 이번 자연한테 여름처럼.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디스토피아가 이제 막 진짜 핵전쟁 같은 그런 극단적인 게 아니라 기후 문제가 가장 클 거다. 그 좀 작은 스케일에서 우리 인간만 생각했을 때는 저는 생물학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디스토피아는 어떤 바이러스에서 진짜 인류 집단이 초토화되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를 존재하는데 우리가 원래 많이 조금 걱정하고 위험한 바이러스는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예요. 독감.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뭐 흑사병 같은 것이었지만 가장 최근을 보면 한 100년 전쯤에 보통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는 그래 알아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였어요. 독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였어요. 독감 바이러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섬뜩한 게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사스나 메르스가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저는 인류를 초토화시킬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우리 그 자식 세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우리를 괴롭히는 중요한 바이러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 혹은 별로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이러스가 변이가 생기고 진화를 해서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괴롭히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어 수단이나 무기들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이 디스토피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부의 어떤 그냥 그 인류가 모든 게 다 멸망할 수 있는, 스톱될 수 있는.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정말 다양한데 디스토피아가 만약에 현실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은 뭐부터 할 겁니까? 일단 현상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아까 말했던지 생물학적으로 왔는지 그렇지. 화학적으로 왔는지 아니면 진짜 이상 기후 때문에 왔는지 현상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대비를 해야죠. 태양 흑점이 빵 하고 터졌어요. 오로라나 봐야지. 오로라 구경하러 가야지. 이제 그때는 모든 걸 비우고 오로라 구경하러. 저는 만약에 한 일주일 정도가 남았어요. 뉴스에 나왔어. 나는 하루 정도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데이트 신청을 좀 할 것 같아. 이렇게 죽긴 억울해. 다 데이트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해요. 그분들께 그게 디스토피아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이제 거기서 생존할 가능성이 몇 프로가 되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살아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량과 식수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생물학자랑 같이 가면은 먹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는 좀 해결이 되겠네요. 근데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시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혹시라도 갑자기 뭔가 기후 재앙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업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씨앗을 중요하죠. 모으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라고 불러요. 예, 거기 있잖아 그 스발바르. 네, 거기 지금 한 100만 종류 정도의 종자가 모여 있고 앞으로도 몇백만 종류의 그 종자를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종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누군가랑 같이 가야 된다 하면은 지금 생물학자랑 같이 가면은 나는 적어도 배를 배고를 일은 없겠네.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영화도 마션에 보면은 식물학자가 감자를 심어서 살아남자고 화성에서. 자, 화학자. 제가 준비하는 건 태양 폭발이 생겨서 인류 문명이 다 무너졌다. 그때 살아남기 위한 거를 저는 항상 상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매드맥스 같은. 매드맥스. 오케이. 좋아요. 예. 화학의 역사,
야금술이라는 금속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약품 만들고 술과 비누 모든 걸 다 물질로 만듭니다. 그리고 매드맥스 같은 그런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봐도 결과적으로 권력을 갖는 건 강력한 힘, 화약, 총기. 야 맞아요. 이거 맞아. 자, 만약 곡식이 필요하다. 생물학자를 약탈합니다. 뺏어오면 돼. 영화에 내 나오잖아요. 밑으로 와라. 내가 보호해준다. 야, 그래서 그룹을 만드는 거야. 지금 얼굴이 약간 임모탈이 있네. 임모탈이 있어. 매드맥스. 제가 그랬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한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온갖 걸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거, 안 입는 옷이나 화장지 이런 걸로도 알코올을 만들어서 소독용으로도 쓰고 먹을 수도 있고 야 기가 막히네. 또 약 같은 것도 진통제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주변 재료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만약 디스토피아 된다, 우선 바로 마트를 가서 여기저기 코너에서 물질을 털어옵니다. 남들은 식량을 챙길 때 나는 버려져 있는 물질들을 챙겨와서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솔직히 뭘 가져가야 될지 그냥 먹는 것만 챙기지. 왜냐면 챙기겠지. 그럼.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먹을 거부터 챙기거든. 그럼 통조림부터 챙기지. 아니 문명이 이렇게 성립된 거잖아요. 농경이 시작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청동기, 철기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쌀 뺏어 먹은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이러니까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이 어딘가에서 열심히 뭐 농사를 다시 이제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등장을 하는 거죠. 에이, 김미대 곡식. 김미대 곡식. 이렇게 들어야 돼요. 예, 김미대 보리. 컴온.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약간은 여기로 쏠리신 것 같은데 이쪽은 아예 못 따라가요. 이쪽은 따라가면 굶어요. 천문학적 지식이 뭐가 중요해? 지금 멸망했는데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현실적으로 강조를 했던 게 이끌지 않아요. 저는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로 붙을 거예요? 여기 항상. 아, 화학이야? 왜냐면 얼마나 준비를 해왔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형님은 어디로 붙으실 거예요? 저도 화학이죠. 예, 총은 못 이겨요. 그 저도 쌀포대 가지고 여기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보호해 주세요 하면서 붙으세요. 보호해 주세요. 아, 이걸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학이 정말 중요하네요. 뭐 가장 실생활에 가깝고 이제 물질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한은 버릴 수가 없죠. 이 디스토피아를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지구의 대재앙이 닥치면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말을 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파인만. 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리학자예요. 그러니까. 1961년부터 2년 동안 이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서 물리학 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첫 수업에서 질문을 한 거죠. If in some cataclysm all of the scientific knowledge is to be destroyed, but only one sentence is to be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s of creatures, what would be the best thing, the thing that contains the most information in the least number of words? 과학이란 게 소실되고 이 문명이 사라졌을 때 후대에게 하나의 문장을 남긴다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느냐. 그 파인만이 한 대답은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였어요. 원자? 네. It is the atomic hypothesis, or the atomic fact, or whatever you want to call it, that all things are made out of atoms, little particles that move around or in perpetual motion.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만들어지고 사실 우리가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다루고 하는 게 얘가 뭘로 돼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요소. 네, 가장 기본적이고 작은 요소. 그러니까 원자 폭탄할 때 그 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원자가 뭐냐? 너무 궁금한데요. 이 대체 원자가 뭐냐? 맞아요. 사실 만물의 근원을 원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입자예요. 이게 재밌는 게 원자가 영어로 이제 애톰이라 부르는데 이게 그리스어로 나눌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 자체가 가장 기본적이란 단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원자에서 시작된 거예요? 원자로 되어 있죠. 이것도 원자고? 네. 그럼 이분도 원자예요? 원자들의 덩어리. 덩어리죠. 아까 말씀하신 분자라는 게 원자들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덩어리를 분자라고 부르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레고로 만들어진 성이 있다. 네. 그럼 그 조각조각 알갱이로 떼어낼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가 원자라 보면 돼요. 장난감에 블럭. 네. 그 한 조각이 원자다. 그걸 우린 조립하면 원자들을 결합해서 물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원자로 조립돼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도 원자로 다 조립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에는 대략 몇 개의 원자가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과학자분들은?
이게 세포만 하더라도 이미 조 단위 수준이거든요. 하나의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수가 몇 개나 될까요? 정말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근데 우리도 세포가 우리 몸이 하나하나 세포로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세포조차도 모두 원자로 모두 돼요. 원자로 이루어졌으면 원자는 정말 작은 거네. 그러니까 우리의 헤아리는 수의 범위를 넘어서요. 훨씬. 왜냐면은 그 네. 알려져 있는 게 인간의 DNA 염기쌍이 30억 개 정도. 근데 그거가 또 더 많고 늘어나니까 진짜 셀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솔직히 난 안 믿기는 게 아니 이 작은 거를 과학자들이 어떻게 알아낸 거냐라는 거예요. 왜? 모든 과학이 그렇듯이 그리스 철학 때부터 이런 모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데모크리토스라는 철학자가 이게 웃는 철학자라는 별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막 이죽거리면서 말싸움을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삐죽삐죽대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모든 건 원자로 되어 있다. 아까 나눌 수 없다라는 걸 말을 했고 근데 그 이후부터는 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원자가 있나 없나도 모르고 여러 가지 가설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설 지금도 가설 아니에요? 지금은 확인이 됐어요. 확인됐어요? 지금은 원자를 찍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찍어? 우리가 사진기 같은 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전자를 빛으로 쓰는 현미경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 실제로 촬영된 원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촬영을 할 수가 있죠. 잘생겼어요? 그냥 동그래요. 아 동그래? 그 사진이 제가 하나 있는데 한번 예. 보여드리도록 와 할게요. 이게 원자예요? 네, 동그랗네? 그렇죠. 근데 처음은 돌턴이라는 영국의 화학자분이 원자를 동그란 구형 모양으로 상상을 했어요. 상상을 했어요. 네, 왜냐면 볼 수가 없으니까. 동그랄 것이다. 이후로 과학자들이 생각한 거죠. 이 안에 뭔가 있을 거다. 다른 분들이 이게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를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영국의 톰슨이라는 물리학자가 1897년도에 음극선 실험을 하던 중에 뭔가를 찾아내요. 그게 바로 원자 안에 있는 전자였어요. 1800년도에 전자라는 걸 찾아냈다고요? 그렇죠. 블루베리 머핀 같이 뭔가가 박혀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자를 찾았다면 이제 핵을 찾을 차례가 됐는데 핵을 찾은 분이 또 의외로 모르시는데 뉴질랜드 과학자예요, 이분이. 뉴질랜드였어요. 네, 어니스트 러더포드라는 러더포드가? 그래서 유명한 게 이 핵을 찾는 건 금 있잖아요. 얇은 금박 종이에 헬륨을 막 쏜 거예요, 입자를. 왜 헬륨을 쏘지? 헬륨이 우리가 발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만들기 쉬워요. 가장 만들기 쉽고 또 가장 큰 입자 중에 하나예요. 헬륨을 쏘면은 쏘면은 원래대로면 우리 생각대로면 그냥 뭉글뭉글한데 전자만 있으니까 이게 뚫고 지나갈 줄 알았어요. 다 뚫고 지나가다 몇 개씩이 튕겨 나온 게 관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뭔가 단단하고 딱딱하고 무거운 게 뭉쳐 있지 않으면 못 튕겨 나와요. 근데 이거를 발견했을 때 러더퍼드가 한 게 두 개가 있죠. 뭐예요? 하나는 이 충격을 표현한 게 종이에다가 대포를 쐈는데 튕겨 나온 거랑 같은 결과 수준이다. 두 번째는 뉴질랜드 분 있잖아요. 실험실에서 갑자기 그 하카라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막 뉴질랜드 분들 혀 막 내밀고 하는 그걸 갑자기 쳤대요. 근데 동료들이 놀라가지고 진짜? 네, 그렇게 전해줘요. 옛날에는 그냥 이 전체가 원자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게 아니네. 가운데 뭐가 있고 그 주위에 뭐가 다른 게 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어쩌고 재밌긴 한데 원자가 지금 그 안에 핵이랑 전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 둘은 왜 그 좁은 방 안에 같이 살아요? 원자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네. 원래면은 당연히 전자는 음이고 그 핵은 양으로 돼 있어서 음양. 당연히 붙어야 돼요. 그게 붙으면은 중성자가 돼버려요. 세성의 원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안 붙게 이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래 처음 나온 게 그 유명한 닐스 보어라는 분이 이게 태양계처럼 중간 핵 있으면 돌 거다. 못 가고. 도는 그 원심력과 균형을 이뤄서 얘가 안 부딪히는 거다. 우리가 마치 태양에 안 부딪히듯이. 전자들이 그 안에서 주변을 막 전자들이 돌고 있다. 그 조그마한 원자 안에 그 전자와 핵도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돌고 있다. 맞아요. 이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가 뱅글뱅글 도는 그런 말하자면 우리 태양계 같은 모습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원자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전자가 그렇죠. 그렇게 원자는. 뱅글뱅글 돌지는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또 현대 물리학의 발견 아닌가요? 왜냐면은 전자가 그렇게 뱅글뱅글 돌다 보면은 에너지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도는데도 뭔가 에너지가 사용이 되잖아요. 그게 뭐가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원자 핵으로 들어가서 충돌을 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전자가. 근데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충돌을 해서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라든지 아니면 여기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존재를 안 하고 있어요. 다스러져요. 나중에 양자역학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전자는 궤도를 돌고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특정 지점에
확률적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구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그런 식으로 온 거죠. 아, 근데 난 그 원자가 쪼개질 수 없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했는데 그 쪼개져가지고 그 안에 전자도 있고 핵도 있다. 이건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쪼개진다면서. 이야기가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쪼갤 수 없다 했는데 네. 지금 계속 막 이거 되고 저거 되고 나뉘잖아요. 그리고 더 쪼개기도 하고 그러면 그 전자나 핵도 쪼개버릴 수가 있게 나중에 기술력이 좀. 핵을 핵도 쪼개요. 그게 아이씨, 핵분열이에요. 뭐야? 그게 원자력 발전한 핵분열이 핵이 아, 쪼개지는 그래요? 거예요. 그게 합쳐지는 게 핵융합 발전. 아니 그럼 쪼개지는 게 앞으로도 계속 많네. 그럼 뭐 아직 우리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더 작은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죠. 그래서 저희는 선을 그었어요. 화학적으로 쪼개질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화학적으로라 붙여서 이 화학에서의 영역은 원자보다 작은 곳은 다루지 않아요. 거기는 물리학자만 하고 화학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즘엔 많이 알지만 그 연금술이 납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처럼 현대 과학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납 핵을 다른 걸 통해서 딱 바꿔버리면 그러면 금이 될 수 있어요. 납을 쪼개면. 근데 그 비용이 그 비용이 많이 드나? 금보다 비싸요. 금을 사는 게 낫지. 차라리 사는 게 낫다. 아니 근데 디스토피아에서 우리가 아니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사실 원자를 몰랐던 시대에도 잘 살았잖아요. 아마 문명이 재건되기 위한 과학이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하느냐 모르고 시작하느냐의 시작점이 엄청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인간이 가장 빨리 복구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요. 네, 문명을 복구하려면 이제 약간의 그 힌트나 치트키처럼 그것만 알아도 되는. 야,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에네르기파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돌이나 집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레고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레고로 이루어져 있지? 그리고 그 레고들이 어떻게 조립되어 있길래 생명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말하자면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들이 딸려오는 것처럼 점점 더 깊은 지식으로 자연스럽게 축적이 돼서 복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홍콩탈출이라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들이 이제 완전히 뭐 글도 못 읽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 있을 때 이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뭔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작 원자가 뭔지를 알까요? 과학에 대한 되게 희망적인 미래를 기준으로 두 분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는 원자가 발견된 수준까지에 다다르지 못하면 세상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쓸모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 우리가 급격하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게 원자라는 걸 알게 되면서 발전해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도달해야만 이 지식이 필요한 거고 이제 좀 길게 보고 이 파인만이라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인만이 그런 말을 한 거는 사실 과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원자라는 게 무엇이고 그다음에 과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이라는 걸 그냥 학생들한테 일단은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말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Now, everything is made out of atoms. That's the key hypothesis. That there's nothing that the living things do that cannot be understood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y're made out of atoms jiggling according to the laws of physics.